엄마 아빠도 모르는 사이 사랑하는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 5가지 사건과 사고. Nope.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데요. 일본에서 기사화되어 일본 반려인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 개가 죽어버리는 5가지 사건과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혈당. Nope. 갑자기 어린 강아지가 쓰러진다면? 당연히 보호자는 놀라게 됩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이나 어린 강아지의 경우 저혈당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50mg/dL 이하로 떨어지면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는 공복이 길어지면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를 조금씩 나눠 하루에 여러 번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린 강아지가 아닌데도 저혈당으로 쓰러졌다면 질환에 걸려 저혈당이 나타난 걸 수도 있는데요. 저혈당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신체 검사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봐야 합니다. 저혈당이 발생되면 기력저하, 구토, 설사,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저혈당이 악화되면 경련, 마비, 발작, 혼수 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 시 빠른 치료가 필요하며 이상 증세가 보이면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강아지는 혈당 수치가 낮으면 몸이 굳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지속적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동물병원에 가서 포도당을 주입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정상 수치로 되돌리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동물병원에 가지 못할 상황에는 저희가 비전 프리제 짱아에게 하는 것처럼 진하다 싶을 정도의 설탕물을 먹이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마사지를 해줘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어 설탕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 안쪽이나 잇몸에 설탕물을 바르는 비상조치를 한 뒤에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평소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고 정확한 양의 사료를 급여하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강아지 건강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식후 산책이나 운동.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난 후 바로 산책이나 운동을 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사고도 일본에서 많다고 합니다. 식후 산책이나 운동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해도 오늘부터는 절대로 식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대형견은 사료를 먹게 되면 위장이 확장되고 그 상태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 위장이 비틀리는 위험전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형견도 마찬가지인데요. 식후에 바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장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식후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전은 위장이 확장한 상태에서 위가 비틀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강아지 배가 부풀어 보이고 밥 먹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더 큰 이유는 강아지들은 쉽지 않고 사료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사료를 먹게 되면 당연히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위험전은 대형견의 많은 증상이라고 하지만 닥스훈트나 패키니즈, 토이푸들 등 중형견과 소형견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강아지가 조심해야 할 증상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음식. Nope. 초콜릿, 자일리톨, 포도, 양파, 덜 익은 토마토, 아보카도. 강아지가 먹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인데요. 오늘은 토마토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울토마토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람도 덜 익은 토마토나 쓴 토마토를 먹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토마토는 익으면서 토마톤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요. 강아지가 토마틴을 섭취하면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변비를 겪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속 아트로핀이라는 성분도 강아지에게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토마토를 주실 때는 반드시 불에 익혀서
토마토를 주셔야 합니다. 장학감이 아빠와 함께했던 반려견 중 3마리도 사람 음식 때문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강아지에게 사람 음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4번째, 큰소리. 알람, 진공, 청소기.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생활소음에 고통이 심하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소음에 큰 고통을 받고 초음파가 불안증을 유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집 강아지가 특정 소리를 듣고 숨을 헐떡이거나 입술을 핥는 행동을 보인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트레스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는 청각이 예민해 작은 소리도 잘 듣지만 천둥이나 불꽃놀이 소리에 화들짝 놀라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런 큰 소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소음에도 개들은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 박사가 발표한 과학저널 수의과학 최전선에 실린 논문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개가 많다는 것은 대개 알지만 흔하다고 생각하는 소음에도 개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과소평가한다며 많은 반려인들이 개의 몸짓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불안한 개는 몸을 움츠리고 구석에 처박히며 몸을 떨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개가 보이는 훨씬 미묘한 행동은 반려인이 잘 알지 못한다고 논문에서 밝혔는데요. 수몰떡이기, 입술 핥기, 배면하기, 귀 뒤로 젖히기, 머리를 어깨 아래로 늘어뜨리기, 뻣뻣하게 몸 굽기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소리에 민감한 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개가 이상 행동을 보여 버려지거나 안락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5번째, 심장병. 강아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가 바로 심장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실버푸들 까미도 비원 단계에서 비토 단계로 접어드는 경계점에 있어서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아지 대표 심장병, 이천판 폐쇄 부전증. 장학감이 아빠 엄마도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천판은 자신방, 좌심실 사이를 여닫는 판막입니다. 자신방이 혈액을 좌심실로 보낼 때 열리고 좌심실이 수축해 혈액을 전신으로 뽑을 때 닫힙니다. 이천판의 임무는 혈액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어하는 것인데요. 이천판 폐쇄 부전증은 이천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 일부가 역류하는 병입니다. 주로 노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천판 폐쇄 부전증은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증상을 보일 땐 이미 심부전으로 진행된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천판 폐쇄 부전증을 조기에 진단하려면 장학감이처럼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소형견이고 7살이 넘었다면 1년에 한 번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심장병 예방에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아지 친구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